글로벌 임상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도영입니다. 계속해서 현재 저희 회사가 진행 중인 퍼스트 인 클래스 기전의 약물 EC18에 대한 임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2상 진행 중인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입니다. 암 환자들이 이제 수술 이외에 어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이용한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혈구의 주성분인 호중구가 감소되는 일명 호중구 감소증이 여러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중증 감염이나 폐혈증의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항암 치료의 중단은 물론 어떤 치사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호중구 감소증은 이 항암제에 의해서 야기되는 호중구 감소증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기전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이런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발세포나 점막세포, 그리고 호중구와 같은 이제 조혈작용을 하게 되는 골수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골수 억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럼으로써 이제 호중구를 못 만들어내게 되는 기전이 첫 번째 기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독성은 조직의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상된 조직 쪽으로 혈관 내에서 일정량을 유지해야 되는 호중구가 손상된 조직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기전이 두 번째 기전입니다. 이로써 이제 호중구 감소증은 골수 억제와 더불어 손상된 조직으로 혈관 내 호중구가 유출되는 이런 기전을 통하게 되는데요. 현재 치료제로 알려진 골수 성장인자 GCSF는 항암제에 의해서 억제된 골수를 다시 자극을 시켜서 조혈작용을 통해 호중구를 만들어내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약물 EC18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기전, 혈관 내에 호중구가 손상된 조직으로 유출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세계 최초의 기전으로 현재 저희 약물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시장은 약 77억 달러의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이 대부분은 GCSF 제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의 오리지널 약물인 암젠사와 특허 만료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개발 중인 다른 제품들도 이 GCSF의 유도체의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 GCSF의 경우는 지금 여러 임상 결과들을 통해서 GCSF 이제 치료가 되는 환자 말고 상당수의 환자들이 지금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다음에 어떤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옵션이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 GCSF라는 생물학적 제제가 골수 성장 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 인자는 골수에 암이 생긴, 특히 이제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 이 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골수에 암이 생긴 암세포까지 같이 증식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응증에 대해서 사용이 크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항암제와 더불어 방사선 치료로 할 때도 조직 손상이 야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 손상된 조직 쪽으로 혈관 내 호중구가 많이 유출이 돼서 집중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GCSF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손상된 조직 쪽으로 호중구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더 호중구를 많이 오게 만들어서 결국 과도한 호중구 집중으로 인해서 2차적인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역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약물은
지금 현재 GCSF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GCSF에 반응이 없는 환자, 혈액암, 그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 그다음 방사선 치료 환자에 대해서 저희 약물이 목표 시장을 갖고 있고요. GCSF와 차별화된 기전으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GCSF가 해결 못하는 환자들의 규모를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목표 시장을 저희는 약 30억 달러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GCSF와는 차별화된 기전으로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어떤 분자생물학적 기전, 신호 전달 기전은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규명한 바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 결국 이런 기전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FDA의 IND 이상 시험 신청을 하는 내용으로서 과연 이제 그 동물한테 이런 그 저희 약물을 투여했을 때 항암제에 의한 호중구 감소증이 치료가 되는지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존 치료제인 GCSF와 아까 기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의 그 어떤 작용상의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GCSF가 이제 그 호중구를 다시 만들어내는 원리는 이 과정에 이제 그 핵심 그 전사인자인 스테스리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 조혈작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스리라고 하는 단백질은 이런 조혈작용에 있어서 순기능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이 단백질은 암세포에도 많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이나 전이에 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GCSF에 의해서 스테스리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암 성장이 촉진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 따라서 이 GCSF 치료제, 지금 그 몇 가지 치료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치료제의 사용 설명서에는 암 성장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항상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종양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요. 반면에 저희 약물 ECAT는 이 GCSF와는 정반대로 이 스테스리라고 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면서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저희 약물이 같은 호중구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수적으로 종양 성장의 위험성이 있냐, 항암 효과가 있냐,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 약물은 GCSF 대비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그 동물 실험과 더불어서 연구자 임상을 통해 실제로 암 환자한테서 유발되는 호중구 감소증에 저희 약물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암 환자의 이제 그 표준 항암 치료를 이제 석 달 동안 수행을 하면서 저희 약물을 같이 투여를 했을 때 왼편 그 위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 빈도는 저희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아래 그림처럼 표준 항암 치료만 했을 때보다 발생 빈도가 절반 이하로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 그림의 이제 분홍색과 빨간색 영역은 이제 그 중증 호중구 감소증으로서 즉각적인 치료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인데, 그 발생 빈도는 전체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발생 빈도보다 더 저희 약물에 의해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 약물의 그 차별화된 기전이 이제 임상에서 나오는 결과로 이제 그 확인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 약물 투여구는 이제 그 녹색으로 표시된 선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약물은 혈관에서 호중구가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요. 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저희 약물은 그 호중구의 수치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그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과 투여하는 도중 나중에 마지막까지 투여를 하더라도 호중구 수치는 일정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반면에 GCSF는 투여했을 때 올라가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위아래 이런 것을 반복하는 반면에 저희 약물은 이렇게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GCSF와의 저희 차별점이고 그런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구강점막염 치료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 부위에 생기는 두경부암과 같이 얼굴 부위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 구강 부위에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구내염하고는 이제 전혀 기전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극심한 통증을 수반을 하면서 그 심해지면 이제 점막 조직이 파괴돼서 궤양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입안의 상존에 있는 세균이 최대로 침투하면서 폐혈증의 위험 또한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구강점막염이 발생하게 되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돼서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 상태의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항암 치료의 중단이나 연기를 야기하게 되고 전체적인 항암 치료 성적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그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구강점막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금은 구강점막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세균 감염 방지 차원에서 가그린과 같은 어떤 구강세정제를 사용한다든가 뭐 염증이 발생했을 때 소염제, 뭐 아프면 진통제, 세균 감염되면 항생제를 쓰는 이런 그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증상에 따른 그 어떤 부작용만 치료를 하는 단계고 저희 약물과 같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 역시 지금 상당합니다. 구강점막염이 발생하는 기전은 아까 구강점막염과 유사한데요. 이런 그 항암제나 방사선을 요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구강점막염이 발생된 부위로 혈관 내에 호중구가 유출이 돼서 이 염증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염증 부위에는 염증 매개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중구와 염증 매개 물질이 모이면서 또 2차적인 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질환에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저희 약물은 호중구가 혈관에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염증성 매개 물질의 발현 증가도 억제하는 이런 이중 작용을 통해서 구강점막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서의 그 저희의 그 목표 시장은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약 17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의 이 구강점막염을 이제 그 작년 그 2017년 7월 미국 FDA에 임상시험 신청 허가 승인을 내면서 제출했던 자료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 구강점막염을 그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두경부암 환자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와 이 안면 부위에 항암제와 안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증 구강점막염 발생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 또한 어떤 그 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00%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효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 그림의 윗부분은 이제 그 구강점막염의 예방에 대한 부분, 아래 부분은 치료 부분을 저희는 이제 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윗부분은 이제 구강점막염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저희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이제 실험 세팅인데요.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 이제 구강점막염 발생시키면은 그 구강점막 조직에 염증과 궤양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저희 약물을 투여하면은 네 번째 그림과 같이 그러한 그
점막에 염증이나 궤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제 치료 효과입니다. 왼편이 이제 몸무게의 변화를 보는 것인데요. 구강점막염을 발생시키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동물에서 마우스 모델입니다. 쥐들도 이제 구강점막염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점막염이 치료되면서 식이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체중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조직, 그 점막 조직에 대한 손상에 대한 회복 그린 것 같이 저희는 이제 그 구강 점막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이제 모두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동물의 항암제와 방사선을 동시에 투여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동물들이 못 견디고 다 사망 개체가 됩니다. 요게 이제 생존율 그래프인데요. 아래로 떨어질수록 이제 사망한다는 개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약물을 같이 투여하게 되면 여기에 저항성을 가지게 돼서 이런 그 생존율의 개선이 3배 이상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중구 감소증과 구강점막염에 대해서 그 저희 약물의 차별화된 기전으로 저희는 이제 그 미충족 의학적 의료 수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치료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 약물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GCSF, 그러니까 호중구 감소증의 이제 기존 치료제인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주사제로서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 골수 성장 인자인 생물학적 제재로서 생산 단가도 고가이고 그다음에 그 실제 치료 비용도 고가입니다. 그리고 주사제라서 이제 그 환자한테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따르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 약물은 이제 경구용 제제의 이제 저분자 저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단가 면에서 생물학적 제재 대비 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자가 손쉽게 경구로 입으로 투약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환자 측면에서도 유리한 그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전적인 차원에서 저희 약물은 아까 이제 GCSF는 어떤 종양 악화에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그 사용상에 큰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러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치료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그리고 기존 치료제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그 해결하지 못하는 치료제 시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점막염에 대해서는 현재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요. 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을 통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 제조로서 최초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은 현재 문제인 어떤 치료제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즉 ARS라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벌어진 뭐 후쿠시마 원전 어떤 그 붕괴 사고라던가 어떤 그 핵 폭발에 의한 급격한 방사능 노출은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신체 조직에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방사선 노출 정도에 따라서 호중구 감소증부터 시작해서 점막염, 폐렴, 신경계 손상 등으로 이런 그 여러 그 조직 손상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그 경우는 이제 그 미국에서 바이오 어택에 대한 어떤 그 치료제로서 특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승인받은 치료제는 호중구 감소증을 커버할 수 있는 GCSF가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약물은 지금 그 호중구 감소증은 물론 점막염과 폐렴에 대해서도 효능을 보이는 동물 실험 그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작년 10월 말에 이 동물 자료들을 미국 FDA에 희귀질환 신청을 하면서 이 자료들을 같이 제출을 했고 50여 일 만인 12월 23일 날 이 자료를 인정받음으로써 저희는 그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약물인 GCSF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약물로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희귀의약품 신청이 이제 그 FDA에 들어왔을 때 FDA의 이제 심사국에서는 통상 이제 그 6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심사 기간을 요하면서 어떤 그 추가적인 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단 50여일 만에 이 적응증, 그러니까 FDA의 희귀질환 신청을 통해서 바로 승인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약물에 대한 그 개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이제 좀 판단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발병 기전도 지금 설명드린 그 호중구 감소증이나 구강점막염과 유사합니다. 뭐 핵폭발이나 방사능, 그러니까 방사소, 그러니까 그 발전소 붕괴와 같이 이제 방사선 노출에 이제 그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방사능 그 노출 부위에 이제 혈관 내에 있던 호중구가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침윤 및 침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사능 노출 부위에 그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약물은 호중구가 유출되는 것도 막고 그 염증 매개 물질을 막음으로써 이 질환을 치료하는 기전을 갖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 희귀질환 지정을 통해서 임상 이상을 마치고 이제 FDA에 이 제품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제 신속심사 바우처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그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신속심사 바우처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어택 분야와 그 다음에 열대성 풍토병 그리고 그 희귀 소화질환과 같이 이런 그 치료제가 절실한 분야에 개발 성공 시 이제 FDA에서 부여하는 이제 어떤 그 개발 보상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 신속심사 바우처는 이제 그 다른 그 신속심사를 원하는 다른 기업의 양도가 가능하고 이 금액은 지금 7,500만 불부터 최대 3억 7천만 불까지 거래가 기록이 돼 있고 저희는 그래서 따라서 저희 약물 이 ARS에 대한 목표 시장을 바우처 거래 금액을 약 2억 달러 그리고 제품 개발 성공 시에 이런 그 어떤 그 비축 물량으로서 약 5억 달러에서 한 7억 달러의 목표 시장을 갖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이 임상 개발 로드맵 말씀드리면 1단계 핵심 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호중구 감소증과 구강점막염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이상 진행 중인 것을 2019년도 1쿼터까지 완료를 하고 조건부 판매 허가 신청을 통해 2020년도 제품 시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성방사선 증후군 ARS 경우는 그 작년 12월에 이미 희귀질환 신청을 받았고요. 현재 IND를 위한 그 일정을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ARS 증후군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람한테 직접 방사능을 뭐 일부러 노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애니멀 룰 스터디라고 하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에 준하는 동물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9년도까지 이 시험을 마치고 2020년도 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